LA 카운티의 신규 확진자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외출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북동부 지역에서 오미크론 감염세가 정점을 찍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번 환자 수도 소폭 줄었는데 앞으로 2, 3주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민간 대기업 종사자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무효화했습니다. 오늘은 미주 한인의 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카운티의 신규 확진자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LA 카운티 보건국은 외출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하루 45,07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제보다 4,600여 명 증가한 것이고 이틀 전인 지난 11일에 비해서는 10,000명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오늘 하루 사망자도 45명으로 집계돼 어제 39명, 이틀 전 15명에 비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이러스 확산세가 이어지자 LA 카운티 보건국은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을 삼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건국은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삼가고 외부 활동에 나설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셧다운이나 강제적인 야외 활동 제재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오미크론 변이 폭증세가 나타난 북동부 일부 지역에선 오미크론 감염세가 정점을 찍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은 후행 지표인 입원 환자 수도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2, 3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보경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시에서 오미크론 변이 첫 확진자가 공식 보고된 건 지난달 2일입니다. 당시 2,200명 수준이었던 뉴욕시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 3일 42,000명까지 급증했습니다. 한 달 만에 20배 가까이 는 건데 이후 일주일 넘게 확진자 수가 줄면서 2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900명대까지 갔던 입원 환자 수도 600명대로 조금씩 진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뉴저지주와 메릴랜드주 그리고 워싱턴 DC, 시카고 등에서도 뉴욕시와 비슷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에서 오미크론이 가장 먼저 빠르게 퍼진 이들 북동부 지역에선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을 찍은 걸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미크론이 가장 먼저 퍼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오미크론은 한 달 동안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전체 확진자 수도 이달 안에는 정점을 찍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지만 문제는 입원 환자 관리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확산세가 꺾인다 하더라도 입원 환자 증가세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간 병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뉴욕 등 6개 주에 군 의료진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Today, I'm announcing our next deployment of 6 additional federal medical teams. A total of more than 120 military medical personnel to 6 hard-hit states. 이와 함께 코로나19 검사 키트 5개를 추가로 배포하고 다음 주엔 고품질 마스크 무상 제공 방안을 발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뉴욕주가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방역 지침을 내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학생의 방과 후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제1사 뉴욕 KBTV 김경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보건부가 주내 학교를 대상으로 새로운 방역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방역 방침에 따르면 부스터샷 자격이 되는 12세의 학생들 중 코로나19 감염자에게 노출되었으나 부스터샷을 접종받지 않았을 경우 스포츠 활동과 같은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앞서 뉴욕주에서는 지난주부터 테스트 투 스테이 프로그램을 시행해 코로나19에 노출된 학생이더라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진단검사에서 2번 연속으로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격리 없이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방역 방침에 의해 방과 후 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단 부스터샷 접종 대상이 아닌 12세 미만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모든 연령의 학생은 정규 수업에는 부스터샷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양성 판정을 받은 모든 학생들은 5일간 격리됩니다. 한편 뉴욕주의 공립학교들은 이번 개학 이후 지난 2주 동안 기록적인 수의 결석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지난 11일 뉴욕의 스타이브센트 고등학교와 브루클린 기술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원격 학습에 대한 선택권과 안전한 교실에서 학습할 권리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KBTV 뉴스 김가선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민간 대기업 종사자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무효화시켰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지난해 11월 정부의 조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과도한 권한 행사라며 대법관 6대 3의 의견으로 무효화했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모두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민간 사업장의 접종을 의무화하고 미접종자는 정기검사와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제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업이 과태료를 물도록 했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요양원과 병원 등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7만 6천 개 기관의 의료시설 종사자 1,030만 명에게는 백신 접종이 의무화됐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의 성장과 번영에 기여한 한인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 미주 이민 119주년을 기념하는 제17회 미주 한인의 날 현기식. LA시 의원과 지역사회 인사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앞에 모여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지금은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했지만 불과 40년 전만 해도 아시아는 중국이나 일본 사람으로 생각하던 미국에서 한인 이민 1세대들의 노력과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들이 여기 이런 한인 사회를 만들고 또 저희 부모님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1세 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한인타운에서 희생하시고 비즈니스 하시고 그냥 하룻밤에 생긴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있기 전에 계셨던 그 1세 분들이 얼마나 그 희생을 하셔서 만들어 놓은 곳인지 좀 항상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LA 한인의 현기식에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미주 한인의 날을 축하하는 축사를 한인 사회에 보내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903년 오늘 한국 이민자들이 하와이에 도착해 미국 역사의 새 장을 열었고 그날부터 한인들은 미국의 성장과 힘, 번영에 일조했다며 한인 사회가 한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성명서를 한인 사회에 보냈습니다.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은 연방의회에서 한인 차세대 정치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was just 19 years old when I came to America, and I achieved what I never thought was possible to serve this country as a member of Congress. Today, we celebrate the vibrant community of Korean Americans in the United States and all that they have worked to achieve. Happy Korean American Day, 미주 한인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정치인들의 축하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한인들이 아닌 모든 한인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고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상가 2채가 전소됐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는 의료용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보도에 박시몬 기자입니다. 샌버나디노 지역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5분쯤 샌버나디노 아델란테 볼드윈 스트릿에 있는 한 보육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불이 인근 건물로 옮겨붙어 대형 상업용 건물 2채를 전소시켰습니다. 불길이 건물에 있던 프로판 가스탱크로 번지면서 여러 차례 폭발이 있었습니다. 50여 명의 소방관들이 출동해 인근 건물이나 주택가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다행히 화재는 더 이상 번지지 않았고 아직까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화재가 일어난 곳은 LA 다운타운에서 북동쪽으로 85마일 떨어진 지역으로 주변에는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는 의료용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헬기는 필라델피아 인근 드렉셀 힐에 위치한 한 교회 옆에 추락했는데 조종사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There were 4 occupants on board. 3 were uninjured. The pilot was seriously injured. I had a very brief meeting with the pilot today.
his medical condition precludes him from speaking to us at any time in the immediate future. 헬기에는 조종사 외에 2명의 성인과 1명의 유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고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항공안전국은 조종사의 실수 또는 기계 결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LA시 12지구 존니 시의원이 올 한 해 동안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목표로 당면한 현안 해결에 나설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선출직 공무원의 새해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존니 시의원은 새해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으로 첫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And on the 119th anniversary of the Korean American coming to the country, I wanted to express my gratitude and appreciation to all the Korean Americans who paved the way for the next generation. 지난해 무분별한 거리 노숙을 막는 조례안 통과에 적극 나선 데 이어 올해는 노숙자들을 계도하고 지원하는 정책도 확대하겠다는 생각입니다. Honestly, I don't know if they can make the right decision for themselves. And so what we're trying to do is change legislation to provide stronger conservatorship laws. 예비역 경관 출신인 존니 시의원은 LA 경찰을 적극 지지하고 후원하는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경찰 개혁 촉구 여론 속에서도 예산 삭감만큼은 반대를 주장해왔습니다. The rise in smash and grab crimes we've seen, just a general sense out in our communities that people feel less safe. The increase of police force, I think that only will help us in all those different areas, even in the rise of the AAPI hate. 올해 LA 시의회에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이 주 인도대사로 부임하면 시장이 공석인 상황. 여기에 한인타운이 단일화됐지만 10지구 관할 시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직무가 정지돼 있어 존니 시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는 물론 10지구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I'm very excited about 2022 and something that I was very proud to support. They're going to speaking with one voice to one council member, and I think they're going to see an incredible advantage to that. 27만 명의 지역구 주민들을 위한 공공안전 강화와 노숙자 문제 해결, 새롭게 재편된 LA 한인 사회를 대변하는 역할까지 2022년 올해 존니 시의원이 해야 할 과제입니다. 채소워스에서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육군이 코로나19로 신병 모집에 차질을 빚자 최대 5만 달러의 입대 보너스를 유인책으로 내걸었습니다. 육군은 6년 동안 군복무를 약속하는 신병에게 그동안 최대 4만 달러의 입대 보너스를 지급해왔는데 이번에 $10,000를 인상해 최대 5만 달러를 주기로 했습니다. 입대 보너스는 병과에 따라 다르며 미사일 방어, 특수전, 전장 화력 통제 임무 등을 맡는 신병에게 최대 액수가 지급됩니다. 지난해 육군은 신병 16,000여 명에게 평균 $14,000의 입대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KBS 아메리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